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사관학교를 포함해서 24년을 군생활을 하면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인생을 내가 바보처럼 살았을까,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원래 실방을 하는 건데 지금 제 실방이 막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추미애 아들에 관한 실방을 하겠다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자마자 그때부터 실방이 중지됐어. 근데 이유는 뭐 저작권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규정 위반이라고 하는데 저는 저작권 위반은 하나 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규정 위반은 한 게 없어. 근데 아무튼 커뮤니티 규정 위반이래. 그러니 뭐 유튜브가 풀어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실방을 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처럼 녹방으로 올립니다. 자, 전화 한 통화로 과연 그게 가능한가? 이게 무슨 군대가 보이스카우트도 아니고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봅시다. 지금 요 내용을 보면은요,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병가 신청을 한 거야. 그래서 병가 신청까지는 정상적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뭐 20 며칠이기는 한데, 그런데 국방부 발표를 인정을 한다고 쳐요. 그 사실적 관점에서 인정을 한다고 쳐도 24일 날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얘가 복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24일 날 안 들어와. 그리고 25일 날 저녁 점심 시간까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무조건 비어. 그리고 25일 이후에 누구 육군 대위가 하나 와가지고 야, 휴가 갔다 온 걸로 처리해라라고 말을 하죠. 이것도 웃긴 거야. 근데 걔는 국방부 소속이었겠죠. 그 별 세모 모양에다가 별이 3개가 있었던 거를 기억한다고 하니까 그게 국방부래. 육군본부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군본부 대위가 미 2사단 카투사 부대에는 왜 오냐고. 걔는 누가 시켰으니까 왔겠죠. 그죠? 지가 알아서 대위가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위가 직접 청탁받았다고 해서 지가 가서 딴 부대에 가서 딴 부대 당직 사령실 들어가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누가 시켰으니까 갔겠죠. 그것도 웃겨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대위가 휴가로 처리하라고 하면 그럼 휴가로 처리가 되는 거야. 그것도 웃긴 거지. 이거는 무슨 나라가 뭐 이게 무슨 원칙도 없고 기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휘관을 했을 때 경험을 한번 보면 부대는요, 진짜 군대에 오지 말아야 할, 안 와도 될 정도의 정말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 환경이,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병사들이 대략 한 10에서 20여 명 정도 됩니다. 뭐 요즘 이혼하고 이런 거는 문제도 아니야. 이혼이 왜 결손 가정이에요? 그건 제가 중대장 때도 이해가 안 됐어. 부모가 이혼했다고 얘를 관심사병으로 넣으라는 거야. 부모가 이혼한 거랑 얘가 뭔 잘못이라고 얘가 관심사병이냐.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휘관을 할 때 정말로 문제가 있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진짜 비근한 예로 병사 하나 귀형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야, 넌 막 왜 우냐 물어보니까 자기 누나가 자기가 오는 그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실에 가 있다는 거야. 자기 누나가 응급실에 가 있는데도 얘는 복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복귀를 해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얘가 미사일 다루는 애인데 헷갈리게 버려서 미사일 스위치라도 잘못 누르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병사 하나는 미교한 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임원사하고 헌병 반장을 보냈는데 잡아서 왔더니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 당장에 내일 먹을 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휴가 나가서 계속 노가다를 뛴 거야. 근데 3박 4일인가 휴가가 끝나고 와야 되는데 이놈이 이틀을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노가다가 7일을 하면 만일에 100만 원을 줘요. 근데 3박 4일만 일을 하면 5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틀을 더하고 5일을 했는데 이틀을 더하고 7일 더하고 100만 원을 받을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 한 거야. 그래도 저는 굉장히 엄하게 다뤘죠. 처벌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군대가 있어야 되고, 군대는 그런 기강이 흐트러지면 군대는 정말로 잠재적인 사고 요소가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라는 말이 어딨어요. 저는 누구 어디 아줌마들 토론할 때 뭐 군대 보낸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는데, 네가 직접 군 생활을 해. 그러면 아들 보내지 말고 세상에 보내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군대는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일정 부분 운신의 폭을 좁혀놓고 남은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구속시켜 놓는 게 군대예요. 더욱이 군대는 국가를 대리해서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무력이라는 게 단순히 뭐 펀치 한두 대 때리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화력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조직이 바로 군대이기 때문에 이 군대는 정말 일반인들이 볼 때는 군인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굳어버리고 꽉 막혔다 싶을 정도로 원칙에 충실해야만이 그런 사고로부터 예방이 되는 게 군대 조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단순하다고 얘기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융통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건 맞죠. 융통성이 없을 수밖에요. 임무 성격 자체가 그런데. 근데 그런 성격을 비난하면 안 돼요. 군인이 융통성이 없어. 그건 맞아.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군인이 융통성이 없다고 비난을 하면 안 됩니다. 군대가 유도리가 없다고 비난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군대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유도리를 발휘하는 순간 엄청난 사고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서 가지고 있는 그 폭발물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걔가 빵 터져버리면 그거는 누구 책임이 아니라 그때 발생하는 엄청난 이 신체적 사상의 문제는요,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될 수 있으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에 비해서 군대가 융통성이 없다고 해서 그 군대를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특정 영역은요, 군대처럼 융통성이 없는 조직이 많아요. 가령 발전소 같은 조직이 그렇고, 우리 댐이라든지 기타 국가의 이 고급 자산들, 이런 데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입출입도 힘들어요.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 그 개인이 자기는 아무리 나는 댐을 폭발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내가 댐에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걔가 배회하는 것 자체가 안전을 위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이 군대의 기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개인의 시간 통제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점호라는 걸 해요. 왜? 개인의 시간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주어진 시간에 그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거기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과가 더 종료가 되면 군인들을 한데 모아서 점호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호는요, 굉장히 군기가 엄정한 군의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왜 매일매일 하느냐? 당연히 매일매일 해야죠. 그 사람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라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점호 시간에 한 명이 없다는 거는요, 그 생명 하나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호 시간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미기가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미기가 됐어. 본인의 의지로 미기를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은 미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어떠한 여러 가지 외부 사정에 의해서 미기가 됐는지를 지휘관이 판단을 하겠죠. 아유, 정말 전화 한 통화만 되는 시대인데 왜 우리 병사들은, 그리고 우리 지휘관들은, 우리 간부들은 왜 이 점호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이제는 점호는 그러면 카톡으로 하면 되지. 저도 지금 무슨 모임에 카톡 하는데 그냥 카톡에 점호하면 번호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군기라는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융통성이라는 게 발휘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게 되면 군대는 반드시 사고와 직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왜 안전벨트를 맵니까? 이륙에서 착륙할 때까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안전벨트를 매냐고. 사실은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안 매면은요, 비행기 터뷸런스 났을 때 이 승객들이 요동을 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는 밸런스를 못 잡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행기의 조종 안정성은 틀어지면서 엄청난 재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단순히 무슨 승객들이 뭐 위로만 떠서 앉고 할 것 같습니까? 갑자기 터뷸런스 치고 요동을 치다가 승객들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버리면은요, 그때는 항공기 밸런스가 안 맞아버려요. 그래서 사전에 안전벨트를 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 문제들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행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점호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호를 행하는 거고, 그래서 인원 파악들을 일일이 열심히 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구는 거예요. 우리 병사들 정말 군대 안 와야만 될 정도의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부대마다 10여 명이 넘게 있습니다. 제가 지휘관을 해보면서 병사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늘 약을 먹어야 되는 병사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사 문제,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군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병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그래도 지휘관인 제가 마음대로 휴가를 내보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휴가 나가서 얘가 해결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휴가를 나가면 또 무슨 사고를 낼지도 모르고, 오히려 지휘관인 제가 부대 안에서 이 병사를 잘 관리를 해주고 보살펴주는 게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죠. 그럼 얘가 나가면 또 엄마 아빠 할아버지 아프면 얘도 나가야 되고 또 누구도 나가야 되고,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통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라는 것은 폐쇄된 조직 안에서 그냥 인신의 구속을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있는 겁니다. 특정 기간 동안. 왜? 특정 기간 동안 그렇게 있어야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인신의 구속을 두고 있는 동안 그동안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국가가 외부의 이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룰을 다 깨고 전화로 그냥 해서 만일에 이게 문제가 없어, 그러면 앞으로도 일반 병사들도 돈 없고 백 없고 권력 없는 부모의 자식인 일반 병사들도 전화로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부대가 싫어, 그러면 전화로 그냥 부대 바꿔달라고 하고, 전화로 뭐 음식 맛없으면 전화로 배달시켜 먹으면 되는 거고, 옷이 뭐 후져 그럼 전화로 옷 맞춰주면 되는 거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법적인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병사들은 돈 없고 백 없고 권력 없는 우리 애들, 에? 저 최전방 미사일 기지에서 진짜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저 철책에서, 저 낙도에서, 그 다음에 함상에서, 이 함상은 리빙 컨디션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나갔다는 건 그냥 그 자체가 24시간 근무인 거예요. 뭐 퇴근하고 뭘 할 수 있어, 배 안에 있는데. 그나마라도 잘 수 있느냐? 침대 숫자도 모자라가지고 수병들이 근무 교대하면은요, 얘가 자던 애가 일어나고 나와줘야 얘가 다시 거기 들어가서 잘 수가 있어요. 이런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데 이 수병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해병대 애들은 왜 징집돼서 와가지고 그 노져서 상륙훈련하고 그런 거 왜 합니까? 전화로 그냥 춥다고 전화로 안 하고 엄마가 전화해주면 안 하면 되는데, 우리 특전사 요원들은 목숨 걸고 왜 점프를 해요? 이게 뭐가 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화 한 통 하면 된다고 하니 이제부터 지휘관들은 뭐 전화 받는 게 일이겠죠. 아니, 지휘관이 그냥 부모들하고 단체 카톡 열어가지고 그냥 카톡으로 하면 되지 뭐. 전쟁도 전화로 하지.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